안녕하십니까. 2025년 9월 22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출생 이후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받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라면 오늘부터 무료로 국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생후 6개월에서 연나이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연나이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됩니다.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가면 되고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.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같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상은 소득 하위 90%의 국민이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.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되고요. 토요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소비 쿠폰 사용 제한은 1차 때보다 완화됐습니다.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 특히 다음 달부터 챗GPT가 탑재돼 이용자가 카톡 앱을 끄지 않고도 챗GPT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특히 선물하기나 카카오맵, 멜론, 예약하기 등 카카오의 기존 서비스를 연동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. 또 친구나 가족, 회사 등 관계마다 만들어진 채팅방을 이용자가 직접 채팅방 폴더를 설정해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. 그리고 친구 탭 또한 기존 친구 목록 중심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게시물형으로 바뀌는데요. 친구의 프로필을 하나씩 눌러보지 않아도 바뀐 프로필이나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6조 5천억 원가량을 들여 현재 100%인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% 안팎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본인 부담률이 30%로 낮아지면 현재 월 평균 200만원에서 267만원인 간병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복지부는 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여 곳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는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일부터 공연 할인권 36만 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 장 등 총 173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8일 배포한 할인권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건데요.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차주 수요일 자정까지
사용해야 합니다.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한 건당 할인권 판매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 및 전시라도 관람권을 여러 장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 생활이 불면증과도 관계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상사와 동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불면증 위험이 최대 1.5배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.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특히 직무 만족도가 낮으면 불면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 지지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30%를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.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먹으면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식약처는 임신부가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타이레놀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복용량은 하루 4,000mg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이 식약처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다음 달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이 2배로 높아집니다. 부가운임은 열차 안에서 표를 검사할 때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 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 적용됩니다. 네, 2025년 9월 마지막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